자, 이제 강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 시간에서 강의는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목차 순서대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 그 이유도 설명을 했고요. 우선 이 교재를 여러분 구입하면은 모든 책이 마찬가지입니다만 꼭 서론, 머릿말 이런 것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의외로 안 읽어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나도 교재를 여러 권 만들어 봤습니다만은 참 이 목차를 쓸 때 참 시간을 많이 들여요. 한 페이지, 2페이지 정도를 써야 되는데 내가 어떤 계획하에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책을 썼다. 또 이러이러한 책을 이러이러한 순서로 썼고 이것을 봄으로써 그 독자들은 어떤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아주 심혈을 기울여 쓰기 때문에 작가의 의도가 이 머릿말이나 서론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책을 구입해도 꼭 그 책을 사면은 그 작가의 의도라든가 또는 그 의식 또는 목표 뭐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되어 있는 머릿말들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머릿말을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보통은 이 책을 왜 쓰게 됐고 이 책은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얘기들이 쭉 적혀 있으니까 그것을 각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면서 공부하면서 많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차를 보면은 목차가 이 책에서의 목차가 13장까지 13장 또 14장까지 이렇게 쭉 편성되어 있는데 한 장이 보통 일주일 단위입니다. 그리고 내용에 따라서는 보론이 잘 형성되어 있어서 보론 가지고 또 일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 가지고 2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강조하지만 이 책은 경영학의 사실 입문서, 기본적인 가이드가 아닌데 경제학은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수천 년의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우리 경영학은 길어봐야 100년, 200년 정도의 역사적 배경밖에 없어요. 물론 경영학적 관점은 선사시대 때부터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그 집단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항상 경영학적 마인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라미드를 건설한다든지, 그리스의 고대 건축물들을 건설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나라의 그쵸, 특히 이제 서울에 그 애곽성이 있죠, 성을 하나 그게 건설하는데 그게 쉬운 일로 될까요? 그 정도전이가 각도 사람들을 다 구역을 할당해가지고 돌을 하나하나 다듬어서 거기서 운반을 해서 그죠? 거기서 또 운반해서 며칠씩 몇 달씩 묵으려면은 그 밥을 추진해야 되죠. 도구를 추진해야 되죠. 이 모든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되게 하는 것이 사실은 경영학이에요. 또 정영학 선생이 그 수원성을 건설할 때도 그 기중기를 이용해서 건설했다는 기록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다 경영학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들이 그냥 가볍게 보아는 것들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챕터 1서부터 아주 열심히 보는데 물론 경영학은 이렇게 수천 년 전에서부터 경영학이 필요했고 아주 뚜렷하게 이제 기업이나 경영 또는 그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생각한 것은 이태리에서 중세 그 상인들이 무역을 하면서 그 길드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러면서 물론 그 회계학도 그 중세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거예요. 파치올리라고 하는 신부님이 작성한 거예요. 신부님이 회계학 책을 제일 처음에 쓰신 분이 여러분들 잘 아는 수도사 신부님이 쓰신 거예요.
현주교나 이 신부님들이 희귀학과 관련 없을 것 같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가장 많은 가지고 자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왕궁 아니면 교회 집단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이런 자원을 취득해서 어떻게 쓰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경영학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중에서도 수녀님들이 한 5명 있어요. 수녀님들이 5명. 내 제자 중에서 수녀가 한 5명 있어요. 그래서 그 수녀님들도 어떤 수녀님들은 열심히 하셨지만 어떤 수녀님은 이제 자기 성격하고 안 맞는다고 투덜투덜 태면서 2년을 아주 어렵게 다니신 분도 있는데 수녀원의 원장님이 네가 가서 좀 배워와라. 그래서 세묘외과에 지원을 하게 돼서 나한테 2년 동안 아주 그냥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공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영학은 길게 역사적으로는 뭐 짧게 보면 한 100년, 200년밖에 안 된 얘기예요. 이 경영학은 대체적으로 성공한 기업의 어떤 경영 사례를 분석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경영학입니다. 뭐 실패한 경우도 뭐 참조를 하겠지만 대부분은 성공 사례에서 저게 어떻게 성공했지?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경영학의 하나의 소스예요. 원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오늘날 현대건설을 만든 현대그룹을 만든 정주영 회장 알죠? 정주영 회장. 정주영 경영학이라는 것이 하버드 대학의 비즈니스 스쿨에서 강의 교재를 쓴 적이 있어요. 강의 과목으로. 물론 우리나라도 서울대학에서도 그 정주영 경영이라는 것을 수업한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정주영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경영에 성공을 해서 오늘날 현대그룹을 만들었을까? 그럼 내가 놀라운 얘기를 하나 더 말씀드릴까? 정주영 회장은요, 초등학교 졸업자예요. 그 지금 북한에 있는 그 통천이라는 곳에서 아버지가 딴 데 쓰려고 소한머리 파는 돈을 몰래 갖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서울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뭐예요? 힘이 좋으니까 쌀집에 배달꾼 넣으라고 배달, 쌀 배달, 어깨에다 쌀 짊어지고, 저 서울시 그 신사동 있는데, 약수동 근처에서. 그렇게 하면서 저녁에 종로에 있는 부기학원에서 회계학을 배운 것이 그 사람의 경영학의 전부예요. 회계학을 배웠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 회계학을. 그래서 회계학을 배워가지고 또 쌀 배달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 다음에 자동차 서비스 공장에서 또 일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소 한 마리를 훔쳐온 것 때문에 항상 고향의 마음에 진 빚이 있어서 그 사람이 90몇 년도인가 소 1000마리를 북으로 보내잖아요. 무료로. 무료로. 그런 일도 그게 그냥 우연한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성공 사례, 우리 아까 켄터키 프라이드나 맥도날드나 코카콜라나 이런 것들 다 그 기업의 그 성공 맥락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 가지고 성공 요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리포팅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훌륭한 경영학 논문들이 되고 하나의 이론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스쳐 지나가는 것들을 유심히 뚜렷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요새는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뭐 드라마를 보거나 뭐 코미디 프로 같은 걸 보면은 그것도 그냥 웃느냐고 웃어 지키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요. 드라마 작가를 원하는 사람은 그 드라마 요소마다 작가적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저기서는 저렇게 연기를 하는구나.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구나. 또 카메라 감독이 희망한 사람 보면 어떻게 했어요? 야, 저 때는 어떻게 줌인하고 어떻게 잡고 빛을 어떻게 주고 뭐 이런 것도. 그 조명 감독도 또 보는 시각이 다르겠죠. 그 PD를 하거나 연출을 하는 사람도 다르겠죠. 또 배우자 입장은 어떻게 했어요? 배우자. 배우들은 어떻게 했어요? 탤런트들. 그 사람들은 저 사람들 연기가 저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감정이입이 어떻게 많이 됐고 짙게 됐고 저건 좀 리얼하지 않은데 야 좀
뭐 이런 식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드라마를 봐도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 다르게 보는 거예요. 또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 야, 저 때는 배경음악이 참 기가 막히게 어울리는데 여러분들 드라마다 보면 배경음악이 참 기가 막히게 많죠? 그죠? 그런 것도 다 헌팅하는 거예요. 많은 음악 중에서 요 드라마, 요 배경에는 요 음악이 맞겠지. 이 음악 감독들이 하는 거예요. 또 촬영하는 데 있어서도 뭐 드라마 세트에서 대강 촬영하는 게 아니라 그 장면을 가장 잘 살려줄 곳들을 찾아가면서 가서 촬영하는 거예요. 요새는 국내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나 만주, 뭐 시베리아 이런 데 가서도 촬영하죠. 또는 이태리, 스페인 이런 데 가서도 막 촬영하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드라마 한 편을 봐도 그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 배울 점들이 다양하게 많은 거예요. 배우는 포인트도 다르고, 그죠? 또 배워가는 그 장소나 또 목적 이런 것도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경영학도의 입장에서 세상을 매니지먼트, 영어로 이제 우리가 경영학을 매니지먼트라고 해요. 매니지를 어떻게 하느냐의 관점에서 보면요. 세상이 다 다르게 보여요. 우리가 어디야 그 잠실에 큰 높은 빌딩 있죠? 100몇 층 되는 그런 빌딩을 볼 때도 야, 예술가 입장에서 어떻게 볼까? 와, 이게 참 구조가 아름답고 뭐 주변 여건과 너무 잘 어울리고 이런 측면에서 보겠죠. 그죠? 건축학도는 야, 저때 어떻게 설계를 했고 어떤 재료가 들어가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런 식으로 보죠. 그죠? 보통은 다르게 보죠. 그냥 높다. 그러나 우리 경영학도는 어떻게 봐야 될까? 와, 저거 건설하는데 얼마 들어갔을까? 그죠? 건설 동원 인력은 몇 명 있을까? 그죠? 며칠 동안 공사를 했을까? 이런 측면에서 분석해 보는 것이 우리 경영학도의 시각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보는 눈이 사실 달라지는 겁니다. 어쨌거나 1장에서는 경영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조직이라는 것이 뭔지, 경영이라는 것이 뭔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배우고 또 경영학의 역사, 과거서부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이렇게 경영학이 완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1챕터가 끝나는 대로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연습 문제들을 꼭 풀어서 해답은 주어져 있지 않아요. 풀어서 제출하는 것이 리포트입니다. 리포트는 우리 그 강의실에서 제 이메일이 공개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일주 단위로 매일 제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면도면 강의할 때보다 더 충실하게 강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리포트를 받다 보면은 대부분의 학생은 참 열심히들 하는데 많은 학생들은 그냥 인터넷에서 이 내용을 짜집게 해가지고 갖다 블럭 떴다가 그냥 붙이고 전혀 읽어보지도 않은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들이 레포트에 막 올라오는 경우도 많고, 그 내용도 하나도 몰라. 그냥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블로그를 따다 연결해놓고 그냥 이메일을 내보냈으니까, 이거는 공부가 아니죠. 나한테 제출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지, 그죠? 숙제를 내기 위해서 공부합니까? 그것도 뭔가 잘못됐죠? 그래서 이 책을 쓰신 분들이 챕터 뒤에다가 이렇게 과제를 주고 작성해 보시오 하고 하는 연습 문제들을 내는 이유는 이 챕터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를 해 보시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스스로의 머리를 가지고 책을 리뷰해 가면서 열심히 연습 문제를 풀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